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밤 10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좌우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진영 내부에서 자가 비판을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파가 우파를 비판하면은 당신 좌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 제가 사전투표 조작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좌파 프락치 아니냐, 심지어 간첩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속하면은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덮어두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편이면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은 당신 배신자야 이런 판국이니까 참 한국에서 지식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인이란 건 뭐냐, 사실은 사실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 법치주의를 신념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신념을 사실보다 우선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이 자신의 신념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이런 객관주의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 귀한 분이 또 한 분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강남 출신이죠. 강남을이죠. 아마 강남을 지역구 출신인 유경준 당선자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고 또 통계청장을 지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는데 통계청장을 지내가지고 아주 소신대로 통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 대해서 아주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의 미시건대에 있는 월트 미베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통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한국의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 100만 표 이상이 허위로 집계되었다. 이런 계산을 하니까 한국의 사전투표 음모론자들이 아주 원군을 만난 듯이 이 사람 말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우리 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희 댓글에도 미베인 교수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미베인 교수가 이렇게 했는데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일단 높게 대우를 하고 미국 학자 같으면 국내 학자보다도 더 우수한 것처럼 치부를 하고 하는 이런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근데 우파는 사대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파는 자주국방입니다. 자주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하면 안 돼요. 미국과 협력해야죠. 대등하게. 바로 이승만, 박정희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당당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베인 교수라 하면은, 그런데 저는 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는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시간 대에 있는 사람이 수치 몇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모르는, 중앙선관위도 모르는, 아니 통합당도 모르는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을 하느냐. 이런 오만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 분명한데 그런 예측 분석 모델이라는 게 현실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일소에 붙였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유경준 당선자는 그것도 꼼꼼하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해도 안 할 일을 했는데 이분도 가만 보니까 워낙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학자적 양심에서 아니 공직자의 양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오늘 각 언론사에 제공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배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배인 교수가 고안한 통계 모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한국의 선거 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결과치가 과장됐다는 게 유 당선자의 이야기입니다. 유경준 당선자는 미배인 교수가 한국의 사전투표에 대한 개념을 혼동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면 다 틀려버립니다. 통계에 들어가는 그 수치가 잘못된 수치가 들어가 보면은 그 결과는 다 틀려버립니다.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립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읽어보니까 미배인 교수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항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즉 미국 선거제도를 한국 선거제도에 대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틀려버리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 당선자는 미국처럼 별도의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정하여 사전투표율을 사실상 100% 가깝게 개선한 결과 기권에 해당하는 105만여 표가 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하게 얻은 득표수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배인 교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전투표인단이 있답니다. 사전투표할 사람이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근데 우리는 사전투표 꼭 해야 할 사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가서 한다. 그런데 미국 같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한 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전투표율을 100%에 가깝게 우리 지금 사전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상대로는 26%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한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한 40% 됩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이 100%였다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료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과장되겠죠. 그래서 기권에 해당하는 이 105만여 표가 이 기권이라는 개념도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전투표에 뭐 기권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기권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기권에 해당하는 105만여 표가 민주당이 부정해서 어떤 득표수로 계산해버렸다는 겁니다. 유 당선자는 미배인 교수가 사용한 방식은 통계적으로 타당하지만 사용한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다 틀리는 거죠. 뭐. 그는 이어서 미배인 교수가 설계한 모델에 전국 3,485개 읍면동 지역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이 98.4%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미배인 교수가 설계한 모델에 다른 자료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 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니까 98.4%로서 부정선거 확률 없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게 98.4%니까 뭐 거의 100%로 봐도 되죠. 부정선거 없다는 통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집어넣으니까 이 유경준 씨 이야기는 미배인 교수가 설계한 통계 모델은 맞는데 거기에 잘못된 자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자료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21대 총선은 부정선거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3,485개 읍면동 단위 가운데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 곳은 13곳에 불과하고 이건 전체 0.37%밖에 안 된다. 0.37%밖에 안 된다. 그나마
강원도 하나, 경기도 2, 광주 3군데, 전남 7개 지역으로 특정한 선거 성향이 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경준 당선자는 왜 당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느냐 하는 비판은 아닌 참 그런 우파 진영의 비판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비판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생산적 검증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논문으로도 오늘 발표한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도 앞으로도 공개를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한국의 통계학자들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한국의 통계학자들이 미배인 교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사전 투표한 사람과 당일 투표한 사람 사이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없다.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라는 전제를 해가지고 통계를 했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친여당적이고 당일 투표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친야 성향이 많았다.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고 사전 투표, 당일 투표가 같다고 전제를 해가지고 무슨 통계 수치를 뽑아내면은 다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려버린다. 뭐 이런 거는 유경준 씨가 오늘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파 진영은 좌파보다 낫습니다. 좌파는 자기들이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우 따라가서 광우병 사태도 일으키고 천안함 폭침 부정론도 자기들이 불을 끄지 않는데 그래도 우파는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나 정규재, 김진 뭐 이런 기자 출신 김연광 기자 출신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씨도 공병호 씨의 분석에 의하면은 오세훈 씨는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앙일보 인터뷰하면서 점잖게 그런 사전투표 조작론에 이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있잖아요. 바로 유경준 인류 통계학자가 나와가지고 통계학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통계청장까지 지낸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분석을 해가지고 미배인 교수 틀렸다. 통계적으로 봐도 조작 부정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주니까 그래도 우파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우파는 잘못한 것을 다른 쪽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거는 잘못이 있을 때 덮지 않고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바로 잡히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권 등장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하면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민주주의를 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디기는 하지만은 결국 사실이 이긴다. 유경준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